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죠.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마른 건지, 아니면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지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했습니다. 설마 그 남자의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15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제 아들 도윤이와 똑같은 턱선이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걷는 모습, 어깨의 각도, 심지어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도윤이 그대로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남자에게 다가가야 했어요. 15년 동안 꿈에서만 봤던 아들일지도 모르니까요. 실례합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귀 뒤쪽에 있는 작은 점, 어린 시절 넘어지면서 생긴 이마의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윤태준입니다. KS건설 전략본부장이죠. 태준이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조금 낮아졌지만 분명 도윤이의 목소리였어요. 아드님이 혹시 어릴 때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이마의 흉터가.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이마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도윤아, 엄마야, 엄마를 모르겠니? 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니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윤태준이고 장도현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태준의 눈에서 흔들림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분명 뭔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묻어둔 기억을 말이죠. 태준은 조의금을 놓고 황급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니요. 아니,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윤태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KS건설 전략본부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벌가의 아들로 자라난 건가요? 제 도윤이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윤태준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KS건설 차기 후계자 윤태준. 해외 사업 확장 추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 속 태준은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을 말이죠. 어릴 때 도윤이도 그런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잃어버린 듯한 공허한 눈빛을. 며칠 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현우라는 탐사보도 기자였어요. 그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 실종 사건과 KS건설의 해외 사업 비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우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윤태준이 정말 아드님이라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도윤이가 실종된 그 시기에 KS건설이 해외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해 의문사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혹시 아드님이 뭔가를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바꿔 숨겨진 것일지도 모르죠.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들이 단순히 사고로 실종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로 숨겨진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한편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 낯선 병원 침대, 그리고 따뜻한 손길. 하지만 깨어나면 모든 게 흐릿해졌어요. 또 그 꿈을 꿨나. 장도현 회장이 태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게 맞나요? 장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너는 내 아들이 맞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라. 하지만 태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자신의 과거가 온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특히 10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약혼녀 정수아를 만났어요. 수아는 태준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즘 많이 이상해. 수아야, 내가 정말 윤태준이 맞을까? 수아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당연히 윤태준이지. 그런데 자꾸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라. 바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 병원 침대, 그리고 태준은 말을 멈췄어요. 수아의 표정이 굳어졌거든. 오빠 그런 생각하지 마. 기억하려 하지도 마. 수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야. KS건설도, 우리의 미래도. 태주는 수아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기억하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자신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무렵 저는 태준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가는 카페, 회사 앞, 집 근처까지 따라다녔어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15년 만에 만난 아들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태준의 일상을 보면서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는 습관, 생각에 잠길 때 오른손으로 목 뒤를 만지는 버릇까지 모든 게 도윤이 그대로였어요. 손자 민준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혈액형이 특수해서 가족 중에 수혈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 혈액형은 AB형 RH 음성이에요. 매우 드문 혈액형이라 가족 중에서 찾아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도 바로 그 혈액형이었거든요. 1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혈액형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더니 몇 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손자가 위험해요.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병원이 어딘가요? 태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혈액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태준을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AB형 RH 음성이 맞습니다. 수혈이 가능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태준이 제 아들 도윤이가 맞다는 것을 말이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드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혈액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1만 명 중 1명뿐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외모까지 똑같다니요. 태주는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수아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태준을 찾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수아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태준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오빠, 정말 위험해. 기억해내면 안 돼. 복도 끝에서 들리는 수아의 목소리였어요. 왜 기억하면 안 되는 거야? KS건설이 무너져 아버지도, 우리도 모든 걸 잃게 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제 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수술이 끝나고 민준이가 깨어났을 때 태주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말해줬습니다. 수혈해 주신 분이 DNA 검사를 요청하셨어요.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태준이 제 아들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자 박현우가 충격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미영 씨, 큰일 났습니다. 윤태준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현우는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15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본래 김도윤 바로 아드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신분이 바뀐 거였어요. 파일을 보니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이가 실종된 그날 KS건설의 해외 사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사고는 고의였다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장도현 회장이 직접 개입한 의문사 사건을 말이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바꿔 입양시킨 거군요. 증인을 없애는 대신 자신의 아들로 키워서 통제한 거죠. 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태준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왜 수아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편 태준도 진실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든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99.9% 모자 관계로 확인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보며 태준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놀던 기억,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함께 만들던 김밥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나는 김도윤이었구나. 태준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장도현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이제 모든 걸 알았습니다. 장도현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태준아, 넌 이미 내 아들이야.
제 진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도 기억해요. 그날 배에서 일어난 일을요. 장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기억은 잊어라. 이미 15년이나 지난 일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린 시절 목격했던 끔찍한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났거든요. 내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장도현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진짜 어머니도 손자도 안전하지 못할 거다. 태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됐어요. 며칠 후 민준이의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수술이라 수혈량도 많이 필요했어요. 저는 태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제발 마지막 부탁입니다. 태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서명을 하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민준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와 태준은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내 삼촌이야, 할머니의 아들이야.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삼촌, 고마워요. 삼촌이 피를 나눠줘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태주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느낌이구나.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장도현 회장이 나타났거든요. 태준아, 집으로 가자. 아니요. 저는 이제 이곳이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게 끝난다. 장도현은 차갑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든 손자든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거. 태주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기자 박현우가 나타났어요. 윤태준 씨, 아니, 김도윤 씨.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현우는 두꺼운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증언이 필요해요. 태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저는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이해할게.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갈등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 박현우가 KS건설의 비리를 폭로할 예정이었어요. 태준은 기자회견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뀔 텐데 나가면 지금의 평화가 유지될 거였어요. 정수아가 다가왔어요. 오빠 들어가지 마.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수아야, 미안해. 태준은 기자회견장 문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태준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윤태준이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도윤이에요. 태준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5년 전
저는 끔찍한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신분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장도현 회장은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편 저는 병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어요. 태준이, 아니 도윤이가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기쁜 눈물이야. 민준아 할머니, 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자랑스러워.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주는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태주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떤 이름으로 살든. 넌 내 아들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15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도현과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지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했습니다.